대표님, 저희 유튜브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개업을 하신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는 소금 취업 없이 바로 개업을 하셨잖아요. 바로 직원 채용을 하셨나요? 나는 처음에는 채용을 하지는 않았지. 왜냐면 나처럼 경력 없는 사람한테 누가 오겠어. 근데 그때부터 직원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의 고민은 뭐였냐면 애초에 나도 경험 없는데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까? 아니면 신입을 채용을 할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개업하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건 무조건 뽑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2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뽑았지. 2달 동안 혼자 하시다가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어요? 그렇지. 나도 처음에 내가 개업을 하고 정말 이것저것 할 게 엄청 많았거든. 뭐 매물장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해야 되고, 뭐 법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손님도 응대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이 중개업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손님 오면 손님 응대하고 매물 받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결국에는 나는 마케팅 할 사람이 필요했어. 내가 마케팅을 했지만 마케팅을 할 사람도 필요했고, 그리고 내가 사무실을 비우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아파, 내가 무슨 일정이 있어. 그럼 우리 사무소는 비어있어. 그러면 손님들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부동산이 정말 유명하고 내가 저기를 멀리서 찾아오고 나 여기 갈 거야 정하고 온 게 아닌 이상 바로 옆집으로 가잖아. 나는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거든. 이건 무조건 뽑아야겠다. 이거는 이 문이 닫히면 안 되겠다. 그거를 듣고 그냥 바로 채용 공고를 그때부터 생각만 하고 있던 걸 바로 실행에 옮겼지. 그럼 대표님께서 직원을 채용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했던 요소가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먼저 나는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좀 명확히 썼어. 그때 나한테 필요했었던 거는 우리 사무소를 조금 더 많이 알리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채용 공고에다가 SNS 경력자라는 걸 꼭 썼어. 그러니까 이 SNS 경력자라 그래서 뭐 비즈니스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인스타그램을 좀 운영을 해봤다. 옛날에 블로그를 조금 해봤다. 왜냐면 이런 거에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적으로 교육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올린 채용 공고는 다른 게 필수 조건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근거리 뭐 자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썼어. 그냥 SNS 경력자. 나는 이거를 강조를 했었지. 그럼 채용을 하실 때 경력이 있으신 분이랑 그냥 완전 SNS만 할 줄 알고 처음인 사람이랑 만약에 두 분이 오셨다고 하면은 어떤 분을 채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실제로 있었어. 실제로 내가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내가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했잖아. 내 블로그 이웃들, 내 블로그 보는 사람들 이미 내가 거기다 부동산 차리는 걸 알고 있어. 왜 내가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자, 이제 그거를 올리고 나서 내 블로그를 알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알고 면접을 온 사람이 있어. 자, 근데 내가 공고를 올렸더니 경력이 이제 조금 있는 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력서를 보면서 고민을 했지. 나도 초짜인데 경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뭔가 손님 응대하고 나도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하나는 내가 오로지 100% 교육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어차피 나도 지금 도전하는 건데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 색깔을 입혀보자. 그래서 나는 아예 경험 없지만 내가 원하는 SNS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지. 그럼 만약에 지금은 중개업에 대해서 경력이 확실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도 이미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소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건 이제 맨 처음 뽑을 때 했었던 얘기야. 이후에는 또 다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마케팅 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잖아. 지금은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은 더 선호하겠지.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부동산의 상황별로 맞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마다 나한테는 맞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이런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대표님과 맞는 성향은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때 나랑 시너지가 나는구나, 이런 기준이 혹시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기준은 그래서 면접을 봐야 아는 거잖아. 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왜 그러냐면 잘못 뽑았다가는 내 시간이랑 내 매출까지 영향이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 보는 거, 이 면접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 다른 데서는 시간을 내지는 않지만 면접은 항상 시간을 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봤지. 그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시너지, 이 조직, 우리 회사에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맨 처음 뽑을 때랑 나중에 뽑을 때가 다 달랐어. 그런 기준이. 사람을 처음에 봐서 잘 몰라. 근데 결국에는 맨 처음 뽑은 사람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SNS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내가 필요한 사람을 일단 채용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직에 넣어버리는 순간에 이 둘이 안 맞으면 이 조직은 또 깨져. 되게 모래성을 쌓아가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들어온다라는 게 나와 기존에 있던 사람 모두 영향을 끼치거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뽑을 때는 내 기준에 뽑았지만은 두 번째 뽑을 때는 내가 처음 뽑았던 이 사람과에 맞을 사람을 뽑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넣었고 이 사람한테 다 공유를 했어.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보면서 파악을 하지.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보면 다 들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같이 했어. 근데 더 어려운 건 세 번째 사람이야.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이 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춰놨단 말이야. 그럼 이 둘에 또 맞는 사람을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채용하기 전에 물어봤어. 공고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한 명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게 나을지. 왜냐면 내 기준이랑 다를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좀 물어봤지. 근데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나이가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지금 기존 직원도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커트라인이 많이 쳐지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이들이 말했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내가 채용을 했었지.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어.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14명이 면접을 봐가지고 뽑으셨다고 하셨었네요. 14명이 면접 본 게 아니라 나랑 일했던 사람들이 한 그 정도 되고 면접은 수없이 더 많이 봤지. 한 4배수는 더 많지. 쉽게 뽑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원분이랑 대표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따로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노하우라고 할 거는 없고 나는 그런 기준이 확실했어. 그러니까 면접을 되게 많이 봤었던 이유가 내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뭐 시간 나한테 낭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 한 명, 그 한 명이 이 회사를 이끌고 가거든.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사람도 투자한 거지만 나도 같이 투자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면접 볼 때 그 기준이 있었어. 그냥 뭐 주 6일 근무에 뭐 몇 시간 근무에 이런 단순 그거는 면접을 내가 되게 오래 봤었거든. 그 이후에 하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봤냐면 나는 결국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는 나의 핵심 가치가 있고 하나는 나의 우려사항이 있어. 뭐냐면 직원이 면접을 왔어. 그러면 나는 이 직원이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월급 주는 건 좀 지금은 부담되고 비율제를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이잖아. 그럼 이제 내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좀 근태가 좀 성실하고 약간 그런 거를 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려되는 게 있어. 아니면 이 사람 또 한 달 하다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나는 핵심 가치랑 우려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면접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여기 대표는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욱하지 않고 좀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고 하나는 또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왔는데 또 뭐 청소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럼 나는 핵심 가치랑 우려사항, 나의 핵심 가치 우려사항, 상대의 핵심 가치 우려사항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 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 그 중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지. 혹시 기존에 일하던 데서는 왜 그만뒀는지.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안 돼서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럼 거기 분위기가 별로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듣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리고 저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두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내가 이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핵심 가치 우려사항이 비슷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의 핵심 가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돈은 못 벌더라도 자기는 6개월 내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즉 성장이 목적인 사람. 그럼 나는 그 사람의 핵심 가치를 들어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우려사항을 내가 반박하지 못해. 예를 들면 우리 조직도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고 이래. 그럼 이게 일단 시작부터 안 맞는 거야. 그럼 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이 조직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나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면접 때 얘기를 하지. 우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와서 같이 일을 해보면 알 거다. 이게 맞아야 같이 일을 했어.
근데 이거 파악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나는 이 핵심 가치가 파악이 되면 같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일을 알려주는데 나는 맨 처음에 알려주는 게 그게 아니야. 여기 화장실이 어디로 가야 되고 물은 어디서 먹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먼저 알려줬어. 그럼 모든 직원들 공통적이야. 그리고 최대한 을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지. 이 나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도 을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순간에 자존감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같이 하고 싶겠어?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만났을 때는 말을 편하게 하지만 얼굴 안 보이는 뭐 문자나 전화할 때는 나이 상관없이 거의 존대를 많이 쓰거든. 지금도 이름 안 부르잖아 나는. 근데 을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오래 갔어. 근데 내가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하면, 내가 핵심 가치나 우려사항을 얘기했잖아. 그거는 면접 봤을 당시야.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원하더라도 정말로 3개월 4개월 동안에 돈을 못 벌고 성장만 되잖아. 그럼 이 핵심 가치나 우려사항은 바뀐다라는 거야 결국에. 그러면 평상시에 이 사람의 핵심 가치와 우려사항이 되는 이제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려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조금 하지. 사담을 나누거나 그냥 우리 밥 먹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이게 핵심 가치가 바뀌었구나, 우려사항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최대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지.